그러면서 자기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맞닥뜨리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인생 전체를 살아가려면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 운명과 선택, 예. 어떤 천륜과 사회적 질서,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사이에 누구나 다 뭔가 갈등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미리미리 이런 걸 읽고 너 스스로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져봐라.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름다운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뭐 이런 논의를 막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쭉 얘기를 해놓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의 시민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가장 먼저 이야기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야기 교육. 네. 이야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지만 겪을 수 있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내가 그 평생을 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접할 수 있고 내 옆에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내성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플라톤 얘기가 저는 지금도 남아있고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하는 교육이 어린 아이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워나가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럴 때 어떡할래? 그렇죠. 너는 이럴 때 어떡할래?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육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하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테면 한 학기면 한 학기, 1년이면 1년 그걸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보는 교육을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잘 살고 더 아름답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도 소설이나 뭐 이런 교육을 하죠. 이야기 교육을. 근데 그 소설의 기본 플롯이 어떻고 뭐 주제가 어떻고를 외우라고 시키죠. 그죠?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네가 되어서 한번 네 인생의 질문을 던져봐라.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게 차이예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 다루는 소재는 같은데 충분히 훌륭한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교육을 이야기 교육의 본질에 맞게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쉬운 거죠. 이거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 대중강연 가도 마찬가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특별한 강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재밌게 하세요. 아주 연속곡 보는 것 같아요. 그 강의의 이제 대충의 내용이 대강의 내용이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 작품의 이야기가 전개될 배경이 이렇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좋은 본문을 발췌해서 쭉 읽어주면 이게 그냥 혼자 책을 읽을 때는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 그냥 이야기 이렇게 쑥 빠져드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설명하고 또 원문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이야기의 매력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TV나 영화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소비하시는 거는 맞는데 이 책을 읽는 것과 그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의 다른 점은 영화나 연속극은 그 순식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일단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뭐였지?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는 쉴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동안 머무를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뒤로 갔다가 다시 또 회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여백 속에 자기의 이야기도 한번 써보고 그러면서 결국 하는 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은 그 소설 내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인생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간혹 얘기를 하는데 이 고전을 펼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이거는 그냥 제 거울이 되는 거죠. 나를 비추는 거울. 내 속에 이런 욕망이 있는가? 나도 이런 게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도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고. 맞아요. 결국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도 뭔가를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공부법, 예. 질문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얼마 전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정리해 놓으셨다고요? 예. 어떤 질문들입니까? 일단 뭐 9가지 정도를 9가지? 그냥 이렇게 목차례로 예. 하다 보니까 이제 9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근데 몇 이제 가지. 출발점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할 테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 그게 저는 질문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의 질문을 얼마만큼 많이 반복하면서 그렇죠. 오랫동안 해가는가. 그러니까 라틴어 격언 중에 non multa sed multu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다 그러면 그냥 복수 개념인데 라틴어에서는 많다는 게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게 복수로는 이해하는데 많다는 게 단수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틴어가 갖고 있는 어떤 심오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예요. 많이 읽지 말고 많이 읽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권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말고 한 권을 10번 읽어라는 거죠. 이게 퀸틸리아누스라고 로마 교육 체계를 완성했다고 하는 사람의 글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초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9가지 이 자체도 많긴 하죠. 질문이 많긴 한데 사실 우리가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많은 사소한 질문들 말고 큰 질문을 내가 평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질문들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어떤 삶의 고비마다 던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질문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수시로 해라.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질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는 결국 이제 인간의 문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면 인간이라는 걸 빼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은 인간답게 무엇인가? 살려면 어떻게 사람답다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뻔한 질문인데 우리는 한두 번 던진 후에 답을 내놓고 20-30년 죽을 때까지 안 바꿔요, 그 답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질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답게 살고 뭐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제가 제시한 건 어차피 죽을 삶인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뭐 이런 책도 나왔던데 최근에.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건 저도 계속 그러거든요. 뭘 열심히 쓰고 있다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고 있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죽음이라는 걸 딱 놓고 보면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죠. 그렇죠. 근데 참 나는 누구인가?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뭔가?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이게 하나하나 듣고 보면 참 뻔한 질문인데 그렇죠. 그런데 또 뻔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구나. 근데 정말 그건 뭐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게 10살 때 난 누구지 하고 던지는 질문하고 다르죠. 20대 때, 30대 때 완전 다르죠. 어쩌면 내가 평생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던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 답은 틀릴 수 있어도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질문이 어떻게 틀려요? 네. 질문은 그냥 질문이죠.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게 없죠, 네. 질문은. 그리고 이게 좋은 질문이면 답은 그 다음에 내면서 너는 잘못 물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질문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네. 질문이 틀릴 수도 있는데 좋은 질문을 잘 던져놓고 평생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계속 찾아가고 답은 변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답의 변화를 써놔요? 그 답의 변화를 계속 써놔요? 써놓고 또는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걸로 자기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질문하는 삶을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내가 20대 때는 말이야. 나는 누구인가에 내가 이렇게 그렇죠. 말했었는데 네. 내가 50이 되고 보니 이게 이런 거더라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내가 70대쯤이면 어떻게 말할까? 내가 70대쯤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게끔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좋은 질문을 반복하는. 네. 뭐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허무하다는 걸 한번 극복해내고 나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제 책에서는 네 번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행복, 만족 이런 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공동체에 네.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공동체 속에서 나는 한 조각에 불과한데 공동체의 한 조각으로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다섯 번째 질문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다음은 이제 계속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나는 공동체 속에 무엇인가? 네. 지금 그 천년의 수업이라는 그 책 한 권이 보니까 철학 써이면서 정치학 써이면서 사회학 써이면서 그러네요. 다 들어가 있네요, 거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잘 살려면 무엇이 이런 체크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한다. 예, 예. 그리고 뭐 내 이야기가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이 그런 공동체 속의 사람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려고 그렇죠. 철학이 있고 정치학이 그렇죠. 있고 사회학이 있고 다 그랬잖아요. 예. 수없는 학자들이. 예, 맞습니다. 교수님 그걸 하나로 다 묶어서 책 한 권에다 그냥 다 집어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바로 그런 질문들을 당신들이 한번 해보세요. 직접. 예. 그런 안내서신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하고 연구하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은 이런 식으로 다루어왔고 이런 답을 내려고 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중요한 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그때 그 사람에게는 유효할 수 있어도 지금 나한테는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번 그 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붙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답이 있었는데 이 답을 얼마든지 거부하고 비판하셔도 좋다. 그러니까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꼭 답을 찾으려고 책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이죠. 네,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답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답은 쓴 사람,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 사람의 답인 거죠. 문제는 그 질문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 답에 이르기 위한 질문이 뭐였고 그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가는가 치열한 그 탐구의 여정 이런 것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항상 그 조심해야 될 건 답을 찾지 말고 그 질문의 방식과 질문을 찾아가는 방식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에 더 주목하시라. 이제 이런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면
고전이 쓰여진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고전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 그렇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 것인가. 예. 이렇게 해석해내는 그렇죠. 그렇게 예. 읽는 방법. 예, 예. 그래야 이제 이걸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맞습니다. 어떤 문제로 예, 예. 치환할 수 있는가 예, 또 예.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거 같이 결합돼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읽어 나가고 질문하고 이야기인데 답하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맥락 대로 속에서 이해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 그것을 현대화시키고 그렇죠. 나의 문제로 보고 예. 우리 맥락 속에서 이해해보고 아유,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읽어도 얼마나 생각할 게 많은지 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 고전 책들이 처음에 읽을 때 네, 그죠? 그렇죠. 예. 좀 재밌게 읽는 방법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결국 많이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이 보면 재밌어져요. 네, 지금 말씀대로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 읽어 나가면 이게 생생하게 살아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혼자 읽는 게 어려우시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독법을 좀 익히시고 또 다른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읽고 그러면 이제 고전이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히고 단숨에 이해되는 거 가지고는 토론이 잘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 라고 토론하면서 얘기하면 토론하면서 읽고 그러면 이제 고전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을 재밌게 읽는 방식은 그 고전 읽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을 나누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자를 읽는 것도 있지만 그 글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또 읽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 혼자 읽지 말고 같이 읽어라. 이것도 하나 더 들어가요. 그나저나 김원 교수님은 그렇게 이제 자주 많이 질문하며 살아오시고 계시잖아요. 뭐 그렇다고. 답을 좀 얻으셨어요? 아니면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많은 질문을 한다는 게 결국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찾아내는 건데 지금까지 이것도 결론을 들으시면 또 아유 시시해 이러실 수 있는데 딱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금은 저는 저의 삶을 이끌고 가는 답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이름값에 맞게 살자. 그러니까 그 내가 아빠의 역할의 자리에서는 아빠로서 그리고 제가 교수로서 교수라는 이름에 맞게 그리고 뭐 친구면 친구에 맞게 요게 이제 하나. 근데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모든 걸 잘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뻔하지만 그렇지만 어렵지만 또 그게 답일 꼭 해야 수밖에 되는. 없는. 예, 그게 두 하나고요.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하는데 그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에 맞게 열심히 잘하면 성실하게 잘하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에 맞게 해주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뻔하죠. 아니요. 어쩜 이렇게 훌륭하세요. 오늘 이 재밌는 말씀 또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 고전 읽기, 또 생각하기, 질문하기의 즐거움을 배웠네요. 또 그런 즐거움을 갖고 살다 보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이름값에 맞게 또 옆에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